네, 안녕하세요. 소동주입니다. 네, 오늘 12월 16일, 5시에 라이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이렇게 오는 길 보니까 눈바람이 좀 날리더라고요. 날씨도 이제 완전히 겨울이고, 날씨도 좀 추워져서, 저도 최근에 약간 감기가 좀 걸렸어요. 감기가 걸려서 지금 콧물도 나고, 약간 눈도 아프고 조금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시청자분들도 건강관리 지금부터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주제는 임신과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뭐 제가 이제 또 많이 하고 진료보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최근에 뭐 사실 감기 환자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들을 좀 들었는데 뭐 마스크도 많이 쓰고 날씨도 생각보다 춥지 않아서 막 그런 이제 감기 환자가 줄었다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다시 진짜 이제 감기 환자, 독감 환자들이 좀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날씨 좀 많이 추워지고 있으니까 관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하얀 눈이 내려님 감사합니다. 네, 아직도 훈남이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제가 오늘 이게 임신과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는 게 저희 집에도 산모가 있어요. 산모가 있어서 제가 이제 이 혈관 질환들을 진료를 보잖아요. 보는데도 이게 보면 가족들은 보통 이제 의사로 가족이 있으면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고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혹은 다른 분들한테 혹은 다른 의사가 아닌 다른 분한테 물어보고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희 집도 약간 비슷해요. 비슷해서 이제 지금 한 24주, 25주 요 정도 됐거든요. 이 정도 됐는데 와이프가 갑자기 혈관이 보인다라고 하는데 그 혈관이 이제 다리 혈관이 아니라 이제 우리 복부 있는 주변의 혈관이나 이제 생식기 주변의 혈관들이 갑자기 만져진다라고 하면서 큰일 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면서 저한테 물어보지 않고 저한테 물어보고 야 괜찮아 이거 약간 정맥 혈관이 늘어날 수 있어라고 설명을 했지만서도 바로 인터넷 검색을 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고 막 별 진단명이 다 나옵니다. 막 탈장이 아니냐, 뭔가 큰일이 나는 게 아니냐, 막 자궁이 빠지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진단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거 정확히 정보를 좀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좀 주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임신, 흰둥이와 푸들님께서는 자다가 쥐가 난다라고 하시는데 임신 아니어도 쥐가 날 수 있습니다. 이 혈관 질환들이 있으시면 특히나 정맥 질환이 있으면 쥐 나는 현상들 좀 잘 나타날 수 있고요. 요즘같이 지금 날씨 이제가 추워졌잖아요. 추워지면 이제 외부 기온이랑 내부 기온 차이가 굉장히 좀 커지거든요. 그렇다 보면 혈관 기능이 좀 떨어지신 분들은 분명히 또 이제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면서도 쥐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의 관리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임신이랑 조금 연관을 조금 두도록 할게요. 네, 임신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정말 다양한 굉장히 큰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임신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 호르몬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특히 여자분들은 남성분이랑 다르게 여성 호르몬이 그만큼 조금 더 많이 분비되고 있는데 이 호르몬이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 수행하는 것 중에 뭐 다른 신체적인 부분들도 영향을 주게 되지만 또 하나가 혈관 상태와도 굉장히 좀 이제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특히 이제 가임기 여성이라고 하면 매달 이런 생리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런 호르몬 변화들이 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는 게 우리가 여러 신체적인 변화도 나타나지만 대표적으로 혈관 상태도 변하면서 사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붓는다든지 혹은 다리가 진짜 쥐가 갑자기 난다든지 혹은 혈관들이 조금 보인다든지 뭐 여러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이랑 좀 다르게 호르몬 변화들이 크다. 그 중에서도 큰 변화들이 보이는 게 이제 여성 호르몬
대표적인 게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에요. 그게 호르몬 변화에서 큰 변화들을 생리 주기에 맞춰서 좀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또 임신을 하게 되면 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거의 10배 이상, 20배 이상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제가 이제 사진을 하나 준비했어요. 실제 이 정도까지 진행되신 분들은 정말 이제 심하죠. 이제 많이 진행된 거죠. 근데 또 하나는 이렇게 진행되면 되게 환자분이 힘듭니다. 힘들고 저 다리 쪽만 혈관들이 늘어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 생식기 주변 부분이나 혹은 우리가 치액, 치질이라고 하는 항문 주변의 혈관들도 발달되고, 심하면 이제 복부 주변에 있는 혈관들까지 또 피부 밑에 있는 혈관들이 돌출될 수 있습니다. 돌출되면 굉장히 힘들죠. 굉장히 힘들고 제가 이제 임신하신 분들이 하지정맥류가 잘 생길 수 있다, 혹은 임신하시면 혈관들이 늘어나서 정맥질환이 잘 생긴다 라는 얘기들은 많이들 드리는데,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의사들 입장에서는 관심을 크게 두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생겨도, 저렇게 혈관들이 돌출돼도 임신 중에는 특별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거든요. 없고 저렇게 혈관들이 도드라진다고 해도 출산하고 나서 한 6주, 그러니까 한 6주에서 한 6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 자연스레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러면 이제 그때까지는 지켜봐야 된다, 보통 말씀드리는 경우들이 많아지죠. 그런데 이제 산모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저 사진이 39주 된 이제 여성분이신데, 저 정도까지 진행되면 피부 색깔도 변할 뿐더러 많이 붓고 다리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이제 인플루언서 중에 이렇게 이 인플루언서 분은 한번 이 임신했을 때 이렇게 다리에 혈관들이 이렇게 돌출되기도 하고 피부 색깔도 변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임신하는 내내 너무 힘들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해줄 게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관리를 조금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혈관이 이렇게 다리 쪽 주변에만 혈관들이 보인다든지, 혹은 우리 거미줄 혈관처럼 이렇게 망상정맥이나 거미줄 혈관들이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면 사실 이 정도는 그래, 하지정맥류더라 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괜찮고, 또 치액이나 치질 같은 경우도 항문 주변에 임신하면 자연스레 이제 복압도 올라가기도 하고, 오래 앉아 있거나 이제 우리 이제 배변 활동이 조금 변화가 생기잖아요. 혹은 이제 변비가 생긴다든지, 그러면 또 그것 때문에도 치액이 조금 더 진행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혈관들이 어쩔 수 없이 좀 잘 늘어나는 환경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도 치액이 생길 수 있게 되는데, 또 하나가 이게 이제 임신하고 나서 갑자기 이 외음부 쪽에 혈관들이 만져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불룩하게 뭔가 혹이 만져진다라고 표현하거든요. 혹은 이게 너무 심해지면 자궁 안쪽, 그러니까 초음파상으로 자궁 주변부에 있는 혈관들이 늘어나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정맥혈관이 우려되고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죠. 실제 홍소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산부는 혈전 고위험군이라고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호르몬 자체, 여성 호르몬 자체가 혈전에 있어서 굉장히 좀 고위험군에 속하기 때문에 약간의 혈전 위험군이 사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전 위험이 좀 높을 수 있고, 특히 이렇게 정맥이 늘어나는 상태가 지속된다라고 하면 저 부위에 혈액이 정체되고, 안 그래도 혈전 위험이 높은데 저 부위에서도 혈전이 잘 생길 수 있고요. 혹은 그 안쪽 내부에 있는 심부에 있는 정맥들이나 그런 정맥에도 저렇게 혈관이 늘어나면서 혈류 속도가 느려지게 되면 그만큼 혈전의 위험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렇게 외음부나 다리 혈관이 저렇게 이제 늘어나신 분들이 힘든 게 굉장히 아프고 무겁고 쥐도 나고 막 힘듭니다. 특히나 이렇게 외음부에 이 정맥류가 있는 경우에는, 저런 경우에는 이 자궁 주변이 약간 표현이 밑이 빠진다, 혹은 복부가 굉장히 무겁다, 이런 형태로 이제 통증이나 굉장히 불편감을 호소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지속되게 되면
활동이 굉장히 좀 제약이 돼요. 제약이 되고 걷는 게 조금 힘들어집니다. 실제 정맥류가 심하신 분들은 걷는 게 되게 좀 힘들어요. 조금만 걸어도 무겁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좀 누워 계셔야 되고, 약간의 이제 압박이나 이런 효과를, 압박 스타킹이나 압박을 해서 혈류가 그나마 좀 이동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너무 활동을 안 하시게 되면 그것 때문에 또 배변 활동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지금 말씀 뭐 혈전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좀 높아지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악순환에 좀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정맥류나 혹은 이제 혈관 질환이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움직이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습관이 임산부들이 있어서 제일 안 좋은 습관이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제자리, 의자나 이런 부분들에 오래 앉아 있는 생활 습관이 훨씬 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움직여 주셔야 되고, 만약 쉴 수 있으면 약간 다리를 올려서 누워서 혈류가 자연스레 복부에서 심장으로 좀 넘어갈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오래 앉아 있는 경우에는 엉덩이 쪽에, 그리고 외음부 쪽에, 그리고 다리 쪽에 혈류가 정체되면서 저렇게 이제 정맥류, 그러니까 혈관이 이렇게 늘어나는 정맥 질환들이 실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꽤 많이 저렇게 발전되는데, 실제 이제 저렇게 정맥류가 있다라고 해서 수술을 꼭 하거나 시술을 하거나 뭐 약물 치료를 할 필요는 없고요. 보통 태아를 낳고 나면, 출산을 하고 나면 자연스레 한 6개월 정도 지켜보면 저런 혈관들은 보통 좋아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제 이전부터, 임신하기 전부터 정맥류가 심했고 정맥류가 있었던 상태라고 하면, 그러니까 임신하면서 저렇게 악화됐다라고 하면 그거는 상태를 봐야 되겠죠. 보통 출산하고 나서 상태를 보고, 만약에 그 안에서 역류 정도나 혈관이 늘어난 정도가 심하다라고 하면 조기에 치료를 해줄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치료를 하지 않게 되면 안에서 혈전이 생기거나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하지 정맥류라고 하면 제가 이제 막 하지 정맥류라고 말씀드려서 요런 혈관에 대해서는 많이 인지를 하셨을 텐데, 실제 이제 외음부 쪽에 이렇게 혈전이 생기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있어서 이렇게 이제 저희 쪽으로 직접적으로 오시진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산부인과 진료를 보시겠죠. 산부인과 진료를 보시지만, 근데 산부인과에서 직접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진료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과로 좀 보내기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출산하고 나서는 저런 상태에서는 좀 지켜보는 경우들이 좀 일반적으로 조금 더 많아요. 흰둥이와 푸들님께서 여성 호르몬 때문에 정맥류가 생기는 건가요? 라고 하시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하지 정맥류나 이제 정맥류 같은 경우는 여성 호르몬과 연관성이 굉장히 좀 큽니다. 제가 이제 뒤에도 좀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에스트로겐이랑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여성 호르몬들이 있잖아요. 이 호르몬들이 하는 역할이, 다른 역할들도 굉장히 많지만 혈관에서 하는 역할이 대표적으로 혈관을 이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을 이완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체액을 약간 저류시켜주는 역할을 조금 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 많이 붓게 되고 혈관도 이렇게 늘어나는 효과를 하는데, 임신했을 때 더 많이 저렇게 혈관이 늘어나고 이런 변형들이 생기는 이유가 대표적으로 에스트로겐도 있지만 프로게스테론이 조금 더 큰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혈관에 약간 리모델링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프로게스테론이 혈관을 조금 늘리면서 혈관의 변형을 만들면서, 그러면서 사실 이제 저렇게 정맥류를 일으키게 되죠. 저희가 이제 생리전 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호르몬 변화들이 프로게스테론이 이제 올라가서 이제 우리 자궁 내막을 이렇게 두껍게 만들다가 생리할 때 프로게스테론 농도가 이렇게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게스테론 농도가 떨어졌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약간의 붓는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완화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이 프로게스테론 농도가 조금 정맥류, 이제 임신했을 때 정맥류와 조금 연관성이 조금 더 큰 변화, 이제 연관성은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핑 러버님, 예, 임신 24주 차에 피부에 파란색 혈관이 비치는 모습이 보이는데 튀어나오진 않았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죠? 라고 하시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임신을 하게 되면 이 혈관들이, 제가 이제 뒤에 다른 호르몬들도 있어요. 다른 호르몬들도 있지만
여러 호르몬들이 하는 역할이 혈관도 늘리고 뭐 골반도 늘려주고, 그러니까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으로 조금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면서 체액량도 좀 늘고, 그리고 혈류량이 좀 늘어납니다. 아이까지 혈류를 보내줘야 되니까 혈류량이 늘어지면서 자연스레 다리 쪽에 혈류량이 늘어지면 피부 근처에 있는 작은 모세혈관들이 확장될 수 있어요. 확장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저렇게 모세혈관들이 보일 수 있죠. 꽤 많은 분들이 모세혈관이 보이거나 실속으로 뭐 치액이랄지 치질이랄지 혈관들, 정맥류가 관찰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앞쪽에서는 잘 안 보이더라도 피부랑 가장 이제 가까운 혈관들 중에 대표적인 게 이 오금 주위로 이렇게 지나가는, 또 밑으로 오금 주위에서 피부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혈관들이 또 있어요. 그런 혈관들이 좀 잘 관찰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출산하고 나서 줄어들 수는 있긴 한데, 얇은 이 혈관들이 안 없어지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나 분명히 임신했을 때 저렇게 나타나서 자연스레 출산하고 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이게 계속된다라고 이제 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좀 보게 되면 출산하고 나서 다리로 가는 혈류량이 좀 줄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체중이 출산 전으로 쭉 한번 빼셔야 됩니다. 근데 출산하고 나서 만약에 출산 전 몸무게로 가지 않고 출산 후 몸무게나 출산하고 나서 정말 아기 몸무게 정도, 한 4, 5kg 정도만 빠지고 사실 나머지 몸무게가 안 빠진 상태에서 계속 가게 되면 결국에는 하체로 가는 혈류량이 계속 높아지는 상태라고 하면 저런 혈관들이 계속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출산 전 몸무게로 빼서 경과를 좀 보시고, 그리고 자연스레 일단 한 6개월 정도는 경과를 좀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계속 강조를 조금 드리는 게, 임신 전에도 하지정맥류, 정맥부전이 좀 있었다, 아니면 진행이 좀 됐다라고 하면 임신하면서 복압도 올라가고 호르몬 때문에 혈관이 변성이 심해지면 약간 울퉁불퉁한 혈관들이 더 악화될 거거든요. 악화되면서 출산을 해도 더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조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딱 따뜻한 초코 라떼님처럼 이렇게 오시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38세 여성분이신데 왼쪽 다리 오금 밑으로 하지정맥류가 보이는 상태입니다. 일을 할 때는 압박 스타킹을 사용하고 있고요. 임신 전이고 이제 임신을 하면 다리가 더 자주 붓고 힘들 거란 얘기가 있어서 임신 전에 치료를 하고 싶은데 치료법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데, 보통 오금 부위가 피부가 제일 좀 얇거든요. 피하 지방층도 제일 얇기 때문에 그 부위에 있는 혈관들이 조금 잘 보이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임신 전에 보통 이제 많이 붓고 뭐 그러신 경우는 저런 혈관 기능이 좀 떨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미리 좀 체크를 해보시고, 만약에 정맥 이제 부전이 좀 심한 경우에는 요즘에 혈관 내 시술이라고 해서 이제 간단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치료를 하고 뭐 이제 임신 준비를 하시고 뭐 이런 것들도 방법이 있으실 것 같죠. 그래서 방법들은 되게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을 한 뒤에 좀 이제 치료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핑러버님, 안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 무조건 안 없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안 없어지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한 조금 출산하고 나서 경과를 보시고 체중도 좀 출산 전으로 좀 빼 보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임신하고 나서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는 게 요게 굉장히 저희 이제 산부인과 진료나, 그러니까 우리 산부인과 수업이나 이 뭐 이제 내분비내과 이런 산부인과 사실 수업 시간에 굉장히 좀 중요한 겁니다. 생리 사이클에 있어서 호르몬의 변화를 보는 이 그래프거든요. 이 그래프가 굉장히 저희도 수업 시간에서 잘 다루고 간단해 보이지만 또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는 이 그래프인데요.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여기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입니다. 그래서 이 생리할 때는, 자연적으로 생리할 때는 배란기에 에스트로겐 농도가 쭉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생리할 때쯤 다시 또 올라갔다가 또 확 떨어지는 시기가 있고요. 그리고 프로게스테론도 우리가 점점점 우리 나중에 배란을 하고 나서
우리가 안에 착상할 수 있는 자궁 내막이 두꺼워질 때 프로게스테론이 이렇게 같이 상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요 프로게스테론이나 에스트로겐 농도가 높아졌을 때 많이 여성분들이 많이 붓고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나 이제 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혈관을 조금 확장시키기 때문에 요맘때 제일 많이 무겁고 붓고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프로게스테론이나 에스트로겐 농도가 이렇게 쭉 떨어지는 이제 생리가 시작되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좀 붓는 거나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완화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증상이 제일 심할 때가 보통 이제 배란할 때나 혹은 자궁 내막이 좀 두꺼워졌을 때, 이제 사실 요때 좀 제일 불편한 시기라서 여성분들은 요 시기에 보통 이제 생리 전에 보통 오셔가지고 검사를 조금 하라. 그래야지 조금 더 정확하게 혈관에 이제 늘어난 상태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요때 보통 검사하라고 보통 저희는 설명드리기도 하죠. 그래서 남자분들은 보통 아무 때나 오셔도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혈관 상태가 일정하지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리 사이클에 맞춰가지고 생리 전 혹은 이제 배란 전, 그러니까 배란기쯤 뭐 또 요때 오셔가지고 검사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게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좀 이제 검사하는 시기도 이런 것들도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임신하게 되면 여러 호르몬들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에스트로겐과 이제 프로게스테론, 여성 호르몬도 있고요. 우리 HCG라고 하는 우리 이제 태반에서 분비되는 이런 호르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르몬도 우리가 보통 HCG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이제 임신 테스트 할 때 소변에서 저 HCG를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검사뿐만 아니라 저것도 혈관에서 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런 역할들, 그리고 우리가 출산이나 이런 것들에 이제 출산했을 때 도움을 주는 골반도 확장시켜주고 이런 영향을 미치는 릴렉신이라는 호르몬도 작용을 해서 이런 호르몬들이 이제 결국에는 정맥류와 조금 연관성을, 그러니까 우리 정맥 부전, 이제 혈관을 늘어나게 하는 이제 호르몬들이 또 저런 호르몬이 하는 역할이기도 하죠. 이런 역할들이 하는 게 우리가 뭐 이게 이제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조금 말씀하셔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제가 혈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일단 이 각각의 호르몬들이 하는 역할들이 보통 에스트로겐 같은 경우는 태아의 이제 뭐 장기나 혹은 골격이나 뭐 근육의 이제 성장, 발달,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또 혈액순환에 영향을 좀 미치게 되죠. 그리고 산모에 있어서도 혈류량, 그리고 자궁 이제 근육의 성장, 그리고 이제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관을 이완한다는 거는 혈류량을 늘린다는 효과거든요. 혈관을 늘려서 이렇게 효율적인 물질 교환, 산소 교환, 영양소 공급 이런 것들에 영향을 좀 미치게 된다. 프로게스테론도 비슷합니다. 프로게스테론도 태아의 뭐 이제 착상의 안정성, 자궁 내막을 두껍게 유지하게 좀 도와주는 역할이 사실 대표적이죠. 그리고 자궁 근육도 늘려주고, 그러니까 조기 수축을 좀 방지하는 목적으로 또 질정이나 이런 이제 질정제를 또 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산모의 이제 안정적으로 아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임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표적인 호르몬입니다. 뭐 유선 발달, 이것도 또 혈관 이완과 혈류 증가를 통해서 태반에서 혈액 공급을 좀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좀 하게 되죠. 그리고 이게 약간 또 약간의 이제 산모들이 속 쓰리고 변비가 생기고 자궁이 이제 우리 장 운동을 조금 저하시키는 역할이 있어서 이 변비나 속쓰림의 또 원인이기도 하기도 하고요. 또 HCG라고 하면 이제 우리 황체를 자극해서 이제 임신 유지나 또 입덧, 그러니까 우리가 조기에 입덧하는 것과 또 연관이 되는 호르몬이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또 릴렉신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거는 직접적으로 이제 아이한테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산모가 이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제 호르몬인데요. 골반도 약간 골반 관절이나 인대를 조금 이완시켜서 출산할 수 있는, 그리고 자궁 경부를 조금 이제 부드럽게 도와주고
그래서 부만할 때 태아가 좀 쉽게 갈 수 있게 도와주는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혈관도 이완시켜주고, 지금 보면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뭐 릴렉신 이런 것들이 뭔가 근육들, 작은 근육도 이완시켜주고 골반도 이렇게 좀 이완시켜주는 역할도 하지만, 또 하나가 혈류 흐름을 좀 원활케 하기 위해서, 혈류량을 늘리기 위해서 혈관을 또 이완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게 또 대표적으로 산모분들이, 임산부들이 부종을 유발하는 요소이기도 하죠. 그래서 보통 릴렉신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임신 전에는 이제 황체라고 하는 난소에 있는 황체에서 조금 아주 소량 분비되다가 임신 중에 이제 태반이나 자궁에서 다량으로 분비돼서 아이를 출산할 수 있게 좀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분만 직전에 이제 양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게 되겠죠. 그래서 자궁이나 골반의 구조 변화나 자궁 근육의 이완을 해주게 되는데, 또 하나가 이제 대표적인 게 혈관의 확장과 이제 혈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또 이로 인해서 태아에게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좀 충분하게 공급해주는 영향을 주게 되고요. 또 신장에 이렇게 혈액 여가율을 좀 그러니까 증가시키기 때문에 임신 중에 이 신장 기능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산모와 태아를 조금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지금 나오는 이 호르몬들이죠. 그래서 신장 기능이나 뭐 다른 혈관 기능이나 이런 여러 기능들을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또 릴렉신이라고 하는 임신했을 때 나타나는 이런 호르몬들이죠. 그래서 임신하고 나서 이제 약간 관절이 좀 늘어나 있고 고관절이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스트레칭 해주는 거 좋습니다. 스트레칭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때 운동을 좀 잘 해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초기에 또 운동을 잘 해주지 않으면 이게 이제 혈관뿐만 아니라 산모들의 전신적인 좀 컨디션 자체가 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초기부터 관리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당연히 고위험 산모라고 하면 더더욱이나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저희도 이제 산부인과에서 선생님들이 정말 안정이 안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절대 안정시켜서 입원해서 경과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활동은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건강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산모가 건강하게 출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활동이랑 스트레칭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관절 스트레칭이나 이런 스트레칭 자체도 결국에는 아이가 태어날 때는 골반도 늘어나야 되고 자궁이랑 우리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조금 해볼 그러니까 충분히 해줄 필요가 있죠. 당연히 이제 이런 스트레칭이나 운동 등이 하체 혈류 순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셔야 되고요. 하체 혈액순환이 나빠서 다리가 아프다라고 하시는데,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운동을 해주고 활동을 해주셔야 그만큼 실적으로 혈류 흐름이 좋아지기 때문에 운동을 해주실 필요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임신하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호르몬들 때문에 혈관이 늘어나고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류량이 많아져요. 하체로 가는, 그리고 자궁 주변으로 혈류량이 많아져요. 그래서 그 복부나 자궁 주변부가 많이 무겁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다양한 사실 이상 감각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 그러니까 혈관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자궁도 늘어나면서 복부가 아프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혈관이 늘어나면서도 신경이나 다른 주변 조직들을 압박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상 감각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다리가 짜릿하고 뭐 무겁기도 하고 찌릿하고 막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렇다라고 해서 아이 건강이 괜찮고 자궁에 이제 태반 위치나 뭐 전치 태반도 아니고 다른 뭐 출혈이 있거나 그런 굉장히 좀 고위험 상태가 아니라고 하면 운동은 꼭 해주시는 게 좀 필요하죠. 그런 부분들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운동을 해야 우리 몸에 펌프 역할을 해주는 근육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운동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제가 다음 이제 질문들은 뒤에 조금 얘기를 좀 더 드리고 답변을 좀 드릴게요. 네, 릴렉시는 이제 결국에는 긍정적인 영향은 임신 유지와 출산 이런 것들에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사실 어느 정도의 약간 부작용 아닌 부작용이 있어요. 그게 혈관 투과성 그리고 체액 저류가 생기면서 많이 붓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반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약간의 불안정을 만들면서 통증, 뭐 허리 아프고 골반 통증을 일으킬 수 있죠. 이제 그것 때문에 스트레칭 해주고 운동해주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릴렉신 호르몬뿐만 아니라 이제 뒤에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이 더 큰 역할을 하게 됐죠. 왜냐하면 임신하게 되면 에스트로겐 농도나 프로게스테론 농도가 굉장히 좀 많이 10배, 20배 가까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영향을 좀 미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하는 역할이 혈관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NO라고 하는 이 NO라고 하는 혈관을 확장하는 물질을 굉장히 좀 많이 생산하게 됩니다. 이게 강력한 우리 혈관을 확장시키는 혈관 확장제인데요. 이게 혈압을 낮추게 되고 혈류를 좀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여성분들이 혈압이 좀 낮으신 경우들이 있는데, 임신하신 분들이 이제 산모분들이 혈압이 좀 더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증상이 없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그냥 지켜보자라고 보통 말씀드리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는 약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혈관을 이완하는 이런 물질들이 많이 분비되고 생성되다 보니까 혈압이 일시적으로 좀 떨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혈관벽도 이제 약간 탄력성이 좀 이제 이완을 조금 잘 늘어나게 됩니다. 잘 유연성이 좀 높아지죠. 그래서 혈류가 좀 잘 이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에스트로겐 자체가 굉장히 좀 우리 몸에 긍정적인 역할들을 많이 해요. 항염증, 뭐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니까요. 혈관 구조도 탄력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혈관이 계속 늘어나는, 그러니까 임신하면서는 더 높은 농도로 이런 에스트로겐 농도가 높아지면서 혈관을 조금 확장시키면서 여러 약간 불편감들이 호소시키게 되죠. 또 이제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도 혈관을 좀 확장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비슷하게 항염증 작용도 하지만 또 하나가 혈관의 리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혈관의 리모델링 그리고 혈관의 투과성을 이제 혈관에 물이 좀 외부로 빠져나가는데 영향을 미치면서 혈관이 좀 꾸불꾸불해지고, 그리고 부종, 그러니까 붓는 역할을 하는데 사실 큰 역할을 하는 게 또 프로게스테론이라고 볼 수 있죠. 프로게스테론이 이게 자궁 내막을 이렇게 두텁게 해서 임신을 좀 유지시켜 주는데, 이게 이제 임신 중에 이 혈류량을 계속 자궁이나 태반으로 잘 갈 수 있게 하면서 하는 역할을 하면서, 그러면서 리모델링을 좀 일으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이 모두 작용을 하는데, 특히 이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정맥이라고 하는 혈관벽을 좀 악화시키면서 혈관벽을 일직선으로 못 가고 약간 꾸불꾸불하게, 혹은 혈관벽에 아예 모양 변화를 만들거나, 그러면서 정맥의 압력을 조금 높이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큰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신한 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고 뒤에 이제 치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해피라이프님께서 수족냉증 심한데 선생님 병원 가면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수족냉증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사실 단순 혈관 질환으로 보기는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혈관 질환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심한 말초혈관이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보통 어머님들이, 여성분들이 이제 나타나는 이 수족냉증은 약간의 자율신경계 문제나 면역계 문제일 가능성도 조금 꽤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혈관 상태나 내 전신 상태를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태를 확인한 뒤에 원인이 뭔지에 따라서 치료 방향을 조금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단순히 저희가 말초혈관 질환이다라고 하면 약간의 혈관으로 가는 뭐 혈전
용해 뭐 우리 아스피린이나 이런 약제를 좀 써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혈관을 확장해주는 약제를 쓸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다른 자율신경계나 다른 면역력 문제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면 다른 그 원인에 대해서 접근해서 좀 치료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 방식을 단순히 이게 수족냉증은 혈관 질환이다 라고 접근하면 안 되고요. 환자분의 상태를 조금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원인을 파악한 뒤에 그 다음에 치료 방향을 좀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흰둥이와 푸드리님도 피임약도 똑같은 원리인데 다리가 더 붓기도 하나요? 라고 하시는데, 그죠? 피임약도 결국에는 고농도의 여성 호르몬을 먹는 거거든요. 경구로 이제 투입하는 건데, 비슷하게 증상들이 더 악화될 수가 있죠.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면 우리 몸에서 결국에는 체액 저류나 혈관이 이완하면서 더 붓기도 하고 다리가 무겁기도 하고 쥐가 더 많이 나기도 하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생긴다라고 하면 그때는 뭐 확인을 하고 아니면 약을 좀 조절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수가 있겠죠. 서핑 러버님, 네, 잠을 자고 일어나면 발가락 쪽으로 쥐가 많이 나는데 왜 쥐가 많이 나는 걸까요? 발가락 쪽이요. 쥐가 났을 때 어떻게 하면 빨리 정상으로 돌아오나요? 라고 하시는데요. 임신하셨군요. 임신하셨을 때 좀 그러실 수 있죠. 그러니까 혈류 장애들이 좀 생깁니다. 이게 다리 쪽으로 혈류가 조금 많이 가게 되는데 그게 이제 돌아오는 기능도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체액이 조금 저류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활동을 조금 많이 안 하시게 되면 저런 증상들이 좀 많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다리 근육을 또 많이 안 쓰게 되면 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하시면 좀 걷는 거나 활동을 좀 많이 하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체중이 너무 많이 늘지 않도록 관리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임당 관리, 그러니까 임신성 당뇨 관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지만 그 임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도 활동을 좀 많이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혈류 흐름이 좀 원활해지고 증상들이 조금 잘 안 생기거든요. 그리고 좀 덜 생기고요. 그래서 쥐가 났을 때는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스트레칭 해주고 풀릴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겠죠. 보통 이제 누워있으면 스트레칭을 좀 해주시는 게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잘 안 생기게 조금 걸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활동을 좀 해주시고. 많이 걷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좀 걸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엔젤님, 52세 여성분이신데요. 20년 전 임신하면서 하지응면류가 생겼다라고 하시는데, 현재 외관상으로도 너무 심하고 다리에 쥐도 많이 나요. 수술이나 시술 안 하고 계속 놔두면 생명에는 지장이 있나요? 부작용이 있다니 겁이 나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어떻게 수술하나요? 가장 큰 부작용이 무엇인가요? 완전 회복되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나요? 그리고 수술이나 시술을 하면 울퉁불퉁 나온 혈관을 다 잘라내나요? 라고 하시는데요. 어머님들 중에 이런 경우들이 꽤 많아요. 꽤 많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하지응면류가 아마 임신하면서 굉장히 좀 진행됐을 거예요. 진행되고 아마 그전에도 하지응면류가 있었지만 임신하면서 하지응면류가 악화됐고 이후에 신경을 제대로 못 쓰셔서 아마 이제 하지응면류라고 하는 울퉁불퉁 튀어나오는 혈관들까지 심해지고 이게 결국에는 혈류 장애,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다양한 증상들이 지속되셨을 거예요. 쥐도 나기도 하고 저렇게 혈관들이 돌출되고 더 심해졌다라고 하면 피부 색깔도 변하신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저희가 치료하는 목적은 환자분의 삶의 질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증상을 이제 해결하는 목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게 득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수술하고 나서 예전에는 부작용들이 좀 있었을 수 있습니다. 발거술을 하게 되면 시술하면서 주변의 신경이나 주변 조직에 손상이 생기면서 여러 부작용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수술 방법들이 다른 수술도 비슷하지만 간단하고 부작용이 최소인 방법들 그리고 재발률도 낮은 방법들로 사실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부작용이 그렇게 있진 않아요. 부작용이 있지 않고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혈관 내 시술이라고 하는 수술적인 방법이 아니라 혈관 안쪽에 시술 기구만 넣어서 치료하는 경우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크게 부작용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간단해졌습니다. 그래서 걱정은 굳이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울퉁불퉁 튀어나온 혈관들도 요즘은 최근에는 굳이 다 잘라내지 않습니다. 신경 쓰이고 한 번에 치료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잘라내는 경우도 있지만, 주요 가지들이나 이런 가지들을 치료하고 나면 자연스레 흡수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 굳이 잘라내지 않고요. 회복하는 시간도 보통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지켜보면 대다수는 치료 효과가 좋아지기 때문에 크게 요즘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생명이랑 지장이 있냐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지영님 자체가 생명이랑 굉장히 좀 크다, 위급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삶의 질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고요. 그냥 두게 되면 지금 52세신데 나중에 80세, 90세 때까지 지내시면서 더 악화될 가능성, 아마 이제 한 60세 지나시면 더 불편하실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 계속 그렇게 지내시는 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요즘은 너무 간단해졌기 때문에 치료를 하시는 거를 일반적으로 좀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간단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잘 먹고 잘 자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죠. 근데 제가 이제 맨날 강조하는 게 임산부들이든 아니면 다른 일반인 분들이든 다 운동하시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운동하셔야 됩니다. 운동하셔야 회복이 빠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초기에 말씀드렸던 게 임산분들에 있어서 하지정맥류를 있어도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관심을 안 두는 게 딱히 치료 방법이 없어요. 치료 방법이 없고 그냥 압박해라. 그냥 누워있어라. 누워있으면 좀 좋아지거든요. 누워있어라. 어떤 경우는 활동을 좀 많이 하지 마라. 가만히 있고 그냥 움직이지 않으면 좋아지더라. 이제 사실 어느 정도 보존적인 방법이긴 한데 그걸로만 사실은 해결하긴 좀 어렵죠. 그리고 그러면 저한테도 오셔가지고 이제 임신하신 분들이 산모분들이 이제 물어봐요. 약 먹으면 안 되냐? 그러면 저희는 사실 굳이 드시진 않으셔도 된다. 왜냐하면 임신하면 자연스레 나타나는 증상이고 이걸 굳이 약을 먹는 게 득과 실을 비교했을 때 그렇게 득이 크진 않기 때문에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필요하면 제가 처방해 드리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어떤 약들이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는데, 보통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 임신했을 때 먹는 약들을 좀 봤을 때 우리 FDA 카테고리를 좀 보게 됩니다. A, B, C, D, X. 그래서 산모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X는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거고요. A는 어느 정도 태아에 대한 위험이 이제 어느 정도 임산부 대상으로 입증이 된 이제 약제들이 좀 있어서 안전하다라고 해서 저런 비타민이나 레보티록신 같은 경우는 갑상선 저하증에 쓰는 약제들, 이런 것들은 쓰이기도 하지만 보통 많이 쓰이는 게 이걸 이제 임산부 대상으로 연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카테고리 B 정도 되는 약제들은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타이레놀, 그러니까 아세트아미노펜이나 항생제, 인슐린 같은 약제들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C 같은 경우는 정말 필요에 따라서 신중하게 이제 태아 위험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C까지는 어느 정도 쓰는데 D나 사실은 이제 X는 거의 쓰진 않죠. 쓰진 않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임신 카테고리보다는 2015년 이제 이후부터는 이렇게 PLLR이라고 하는 이 다른 체계를 좀 쓰게 됩니다. 여기서는 임신, 수유, 그리고 가임기 여성이나 남성, 그러니까 생식 능력이 있는 이런 환자군에 있어서 각각의 이제 조금 상세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약제를 좀 쓰는 방향으로 하게 되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보통 쓰는 약제들을 보게 되면 정맥순환 개선제, 정맥순환 개선제 혹은 정맥 활성 약물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할게요. 이런 약제들을 보면 FDA 카테고리에 포함되지 않는 약제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이런 약제들은 저희가 보통 MBFF라고 하는 미세 정제 플라보노이드 분해액이라고 하는 이런 약제들이나
혹은 우리가 센시아, 우리 이제 약재, 약국에서 팔은 이제 저희가 많이 쓰는 게 이제 베니톨이, 저렇게 이제 미세 분화된 정제 플라보노이드, 혹은 이제 엔테론, 이런 약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약재들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말하는, 이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생약 성분이라고 보통 표현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미세 플라보노이드입니다. 그러니까 뭐 포도씨 추출물, 포도역, 그러니까 포도잎 추출물, 혹은 이제 다른 여러 식물성 추출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약간은 이제 비타민 계열이라고 좀 표현드리기도 하지만 이게 FDA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것을 의약품으로 생각하지 않고 약간의 이제 보조제 측면으로 생각을 하긴 하죠. 그래서 명확하게 FDA 카테고리에 넣진 않고 정말 필요에 따라서는 사용을 한다. 그런데 이게 아직 임신, 그러니까 산모들에 있어서 안전성에 대해서는 연구가, 데이터가 좀 많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굳이, 그래서 저희가 쓰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굳이 쓰진 않고 필요에 따라서 증상이 굉장히 좀 심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약간 제한적으로 쓰는 경우들이 많고요. 저 같은 경우도 굳이, 그러니까 임신 초기나 뭐 이제 아이의 이제 여러 기관들이 발달되는 시기에는 굳이 사용되진 않고요. 뭐 임신 이제 약간의 중후기를 조금 지나서 증상들이 굉장히 좀 심한 경우에는 좀 굉장히 좀 신중하게 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약재들은 좀 편하게 쓰지만, 뭐 우리가 아세토아미노펜 이 정도는 뭐 편하게 저희가 쓰잖아요. 쓰지만 이런 이제 정맥 활성 약물들도 정말 불편한 경우에는 써볼 수가 있다. 그런데 명확하게 FDA 카테고리가 사실 포함되지 않은 약재들이라서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약재들을 못 쓴다라고 하면 이제 제일 이제 흔한 게 압박을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리 쪽에 스타킹, 매번 제가 이제 정맥순환 얘기에서는 압박을 해주고 조금 쉬실 때는 누워 있는 동작, 누워 있어서 다리를 조금 올리는 동작들이 좀 필요할 거고요. 또 하나가 제일 하면 안 되는 게 오래 앉아 있는 거예요. 오래 앉아 있고 오래 한 자세로 정체되어 있는 자세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산모분들, 이제 임신하신 분들이 아마 반신욕을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아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열을 올리는 게 태아한테 좋지 않기 때문에 열을 올리지 않는, 그러니까 반신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진 않지만 특히나 정맥 질환이 있는 분들, 이렇게 정맥류가 심한 분들은 따뜻한 물에 오래 들어가는 게 좋지 않습니다. 아까 이제 외음부에 그렇게 혈관들이 늘어났을 때는 따뜻한 것보다는 약간 미지근한 수건 같은 걸로 그 부위를 이제 찜질해 주시는 게 오히려 혈관을 조금 줄여드리고 혈류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니까, 너무 차갑지 않게, 차가우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차갑지 않은 미지근한 수건이나 이런 걸로 찜질을 해 주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그러니까 운동해 주시는 게 또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이제 임신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질문만 조금 답변 드리고 마무리를 좀 지을게요. 엔젤님, 네, 그럼 시술하고 하면 안 되는 운동이 있을까요? 뭐 물리치료를 못 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나요? 라고 하시는데, 시술하고 나서 제한되는 건 없으세요. 하고 나서 요즘은 운동도 다 하시고 활동을 하셔야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운동은 다 하시면 좋고요. 하고 나서 뭐 시술 부위에 뭐 크게 문제는 안 되기 때문에 정형외과 물리치료나 다른 것도 다 하셔도 됩니다. 김세용님, 74세 남성분이신데 치질 의심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시는데, 치질이 초기에 그렇게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는 약국에서 약을 드시는 것도 하나 방법입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물로 자욕하시는 거나, 아니면 약국 가시면 치센이나 뭐 보통 베니톨이나, 제가 이제 의약품을 말씀드리긴 좀 이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반 의약품 많습니다. 그런 약재들만 먹어도 증상이 좀 완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심하지 않다라고 하면, 이게 많이 튀어나오지 않고 이게 되돌아간다,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는 약물로 우선 조금, 약물이나 이제 약간 보존적 치료, 자욕 같은 걸로 해주시고요. 그래도 계속된다라고 하면 진료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으시겠죠. 네, 오늘은
뭐 굉장히 좀 고귀한 거죠. 요즘 그나마 우리 출산율이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해서 그래도 다행이긴 한데 임신하고 나서 굉장히 여성분들 힘듭니다. 이게 호르몬 변화도 크기 때문에 우울증도 생기기도 하고 몸도 무겁고 힘든데 막 주변에서는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굉장히 힘든데 그 중에 하나 질환이 이런 질환인 것 같아요. 정맥 질환, 혈관 질환. 왜냐면 나는 분명히 다리가 뭔가 불편하고 막 복부도 불편한데 혈관도 많이 막 울퉁불퉁 튀어나와서 미용적으로 스트레스 받는데 관심도 안 두고 병원 가면 괜찮다라고 하고 출산하면 괜찮다라고 하고 막 이러는데 이게 다 이유가 있다라는 조금 설명을 좀 드려서 좀 위안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임신하면 어느 정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평생 갈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출산하고 나면 대부분 또 좋아지십니다. 좋아지시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런 질환이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너무 누워 계시면 안 되고 활동하시고 걸으시고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하시다가 조금 이제 쉬실 때 누워 계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으니까요. 그런 관리들 조금 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궁금증 좀 해결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날씨 좀 추운데 건강한 하루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서동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